조선 성종시대의 한 부잣집, 노비들이 거주하는 사랑채 근처 마당에서 주인이 시체로 발견됩니다. 등에 찔린 상처와 핏자국으로 보아서는 노비의 방에서 칼을 맞고 마당까지 기어나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체의 근처에는 여종 한 명이 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었는데요. 여종의 발목은 삼끈으로 깨어 우물가에 묶여 있었습니다. 주인이 칼에 찔린 장소로 추정되는 방은 바로 그 여종의 방. 그 방에는 또 하나의 시체가 있었는데요. 그 시체는 바로 여종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여종의 남편인 또 다른 노비는 사건 발생 시각부터 행방불명인 상태였죠. 외부인이 출입하는 적은 없고 당연히 사라진 노비가 주인을 죽이고 도망쳤다는 의심이 피어오르는데요. 사건을 조사하는 현령은 그 의심을 단칼에 부정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현령은 이 사건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수사할 필요를 느낍니다. 하지만 사건의 관계자 대부분이 죽거나 실종한 상태고 증언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기절한 그 여종뿐입니다. 현령은 여종을 집으로 데려가 의원을 곁에 붙여주고 여종이 증언할 상태가 되기만 기다립니다. 드디어 여종의 몸이 어느 정도 나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현령은 여종을 자기 방에 데려와 단 둘만의 취조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증언을 들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여종은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려 하지 않습니다. 묵비를 할 생각인가 하고 실망하려는 찰나 여종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떠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묻지도 않았는데 여종 스스로가 내뱉은 한마디. 질문을 잘 하셔야 하옵니다. 당돌한 그 태도에 현령은 기가 막혔지만 잠시 후 뭔가를 깨닫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네 주인과의 잠자리를 거절하였느냐? 여종은 현령의 질문에 만족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현령은 여종의 태도를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면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다. 여종이라는 입장에 맞지 않게 당돌한 태도지만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스무고개가 시작되고 스무고개 끝에 진상을 알게 된 현령은 여종이 펼친 삶과 죽음을 건 도박판에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문이 꼭 닫혀있는 집, 외부의 침입자는 없습니다. 용의자가 될 수 있는 두 사람은 행방불명이거나 다리가 줄에 꿰뚫린 채 묶여있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열린 밀실에서의 살인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사건의 진상은 침묵 속에 묻힌 채 시간이 흘러 여종이 품고 다니던 작은 목판 하나가 21세기 현대 어느 골동품 상점에 흘러들어옵니다. 목판에 쓰여있는 건 단 8글자. 지지상규, 기사전벌. 여기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습니까? 기이한 골동품 상점은 수상한 골동품점을 찾아간 손님들이 상점 주인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액자식 소설입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9가지 골동품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연은 괴담처럼, 어떤 사연은 추리소설처럼, 어떤 사연은 판타지처럼 진행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연이 공통적으로 어딘가 불길하고 기묘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를 근거로 이야기를 짜나가는 것도 특징인데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사실과 허구가 뒤얽히면서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정체가 흐릿하던 노인의 인격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과 반대로 손님들의 인격은 결말을 향해 갈수록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러면서 마치 독자 자신이 이 소설의 손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죠. 호러 판타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야기의 진행 방식은 추리소설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골동품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이야기의 모순이나 다른 단서들을 조합해 숨은 진상을 밝히는 식이죠.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직접 심리전을 펼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민담이나 민속 관련 이야기나 전반적인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기이한 골동품 상점은 현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에서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밀리의 서재나 교보문고 SAM, 크레마클럽 같은 구독형 서비스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